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집합건물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해야 되는지,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유자분들 그리고 입점주분들께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는 이러한 집합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건물 있죠.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런 판매시설까지요. 그런 곳에서는, 분양 단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분양에서는 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래서 그 분양법 같은 경우에도 그 분양을 할 때 광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신탁사를 통해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욱더 이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증정권을 끊어서 여러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명시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런 분양 단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음 단계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유를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리뿐만 아니고 운영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게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은 엉망입니다, 지금. 관리 부분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운영도 엉망이고요. 관리와 운영은 제가 별개로 좀 두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리와 운영사를 통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두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게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이렇게 관리업체를 건물 위탁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어가지고 건물을 장악하다시피 해서 관리비가 부풀고, 게다가 이게 구분 소유자 분양률이 50% 이상이 되었을 때 관리위원회 또는 그리고 관리인 이렇게 선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 시행사에서 한 60% 이상을 장악해서 실제 그 건물을 관리를 다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관리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있는 분들께서는 그 소유자 여러분들이든 입점주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미숙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숙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이게 법리적 구성이나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논리적 사고를 제대로 못하고 소유자분들은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비전문가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의 관리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법무부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실무적으로 볼 때는 법무부라고 하는 곳은 있죠. 법리를 해석하는 곳이죠. 그래서 법무부 안에 여러분들한테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집합 건물은 있죠. 관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해야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과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별도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물론 약간의 흠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합 건물은 그러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잘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국가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크게 보면 단속과 규제에서 뭐 단속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규제할 만한 대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준용하도록만 하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우리 집합건물은.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이 분쟁이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60% 이상은 줄어듭니다. 분쟁. 지금 막 이게 생활의 숙박시설이든 뭐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막 이 관리비 때문에 싸우고 분쟁해서 싸우는 그 분양했을 때 싸우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싸우는 것은 대부분이 다가. 그래서 아파트처럼 어쨌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아마 국가에서 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이제 구청에서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일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권한을 게다가 이 인력을 많이 충원시키면 되거든요. 인력을 충원시키고 이러면 아주 좋아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도 공동주택법을 따르면 관리인이라는 것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파트처럼 입주자 대표회의 있잖아요. 과반 이상이 분양되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고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 주체, 관리 업체에서 와서 거기에 있는 관리인이 관리소장님이시죠. 주택관리사 자격증부터 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능하신 분들이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도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엉망이라는 거죠. 정말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리는 아까처럼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진행이 아마 서서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법무부에서 대폭 이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 운영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공중 위생관리 있죠.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30개 호실 이상일 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30개 호실 이상이 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이제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프런트를 갖다가 30개 이상 되었을 때 프런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막 그 생활의 숙박시설에 있는 소유자분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프런트가 굳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무인텔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생관리법 거기에서는 그 30개 호실도 좀 줄여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나름대로의 국가적으로는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의 어떤 편의라든지 고객의 불편함이라든지 고객들이 나중에 투숙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적어도 30개호실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공정위생관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생관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적어도 30개호실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는 체계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느슨하게 해서 호실을 좀 줄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거기에 있는 부서와 같이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위생 관리를 좀 철저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있죠. 우리가 조금 잘 들어가면 되는데 위생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는 관리 주체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좀 따라서 지금 들어오게 되면. 근데 각 호실별로 위생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엄격하게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호실이 많아서 엄격해지고 30개 호실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위생 관리가 각 호실별로 잘 되고 10개 호실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그 호실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또 국가의 각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든 이렇게 정책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나아갈 방향입니다. 집합건물. 나아갈 방향은 전체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공장 같은 데서도 보면 이게 처음에 원료가 들어오고 원료를 가지고 어떤 반제품을 만들어내고 제품으로 만들어내기까지 그리고 상품으로 또 나가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나가기까지 보면 각 공정별로 단계가 있죠. 단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단계가 5개의 단계가 있다고 할 때, 이게 4번째 단계, 예를 들어서 4번째 단계에서, 제대로 이렇게,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아무리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4번째 단계에서. 그럼 여기서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상품이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각 부서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쪽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건축
정책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곳에서 해야 될 곳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어떤 곳은 또 공중위생과 관련된 쪽에서 또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각 프로세스 단계가 같이 함께 앉아 같이 토의해가지고 이번에 집합근무를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부서에서만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흐름에서 같이 함께 나아가서 해서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집합 건물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의 실익도 높아지고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또는 입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법률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 하시지 마시고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해서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주문구에 정책 제안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국가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보면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보면 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좀 오시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왜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 어떤 상가든 판매 시설이든 오피스텔이든 생활용 숙박 시설이든 간에 막 서로 간에 내부에서 분쟁이 많으냐 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사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유자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다음 단계 시행사의 그 문제가 끝나고 나서 분양이 끝나고 나서 관리 부분에서 왜 분쟁이 많으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소유자 분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심보다는 좀 더 실체적으로 보면 우리 좀 논리, 그 논리가 여러분들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이거는 의견일 뿐입니다. 그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도 보면 이렇게 아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 이유가 보면 그 논리력 있죠. 논리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열심히 했는데도 그 관계를 짓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성과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그 논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합 건물에서 이렇게 분쟁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의 여러분들 소유자 분들, 입점주 분들께서 있죠. 헌법과 법률에 있는 그러한 그 논리, 가치 체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잘 살펴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있죠. 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입점주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개를 하고요. 그 공개를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밴드라든지 이런 걸 만드셔서 그다 미리 공개를 다 하고요. 그리고 그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미리부터 이렇게 질의할 건 질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많이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는 부분이 문제라는 거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 코로나가 안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화상 A를 좀 자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화상회의를 할 때 소유자분들 다 참석하시면 되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좀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많이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좀 그런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좀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법리적인 부분이죠. 사법부 과정일 텐데,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그 집합 건물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물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쫓는 소유자분들 있죠. 그런 거는 단호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가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단 조직 구성뿐만 아니고 건물 전체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경우에는 있죠. 그런 관리업체들의 문제점 비리라든지 아니면 관리단에 있는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제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다시 싸우고 관리단 집회를 다시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억울한 점은 긍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더라도 긍휼히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의 아픔들을 살펴봐서 이게 법률을 좀 더 전향적으로 이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사법부에서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물론 우리 집합 건물은 수익형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과세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가 않아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는데 아파트가 좀 얼마나 많이 오릅니까?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과세 체계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세 체계를 조금 더 취득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세 체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낮추는 방향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우리 아파트처럼 좀 이거 좀 형평성을 꼭 똑같이 맞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죠. 가중치를 두더라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있어요. 입법 체계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있죠. 물론 그 실무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실무를 실제 소유를 해가지고 이게 관리단을 구성하든 호텔에 있는 관리를 하든 이렇게 SPC를 하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그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보면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각 지자체별로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시면 해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분들도 힘들어요. 각 지자체별로 계신 분들은 집합 건물의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하러 가서면 난리법석지죠. 그러면 지자체에 계신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안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 국토부에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이 집합 건물 관련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맡아서 일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아예 권한을 완전히 주면 내가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분쟁에 대해서 우리 보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신경 쓰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자기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이양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마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집합건물관리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단언을 하셔야 되고요. 국가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그 국회 차원에서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탁상공론적으로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게 장대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한 24분이면 좀 지루하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각 여러분들 호텔이나 그 상가나 이런 곳에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질의응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좀 잘 보내시고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